4월 셋째 주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재봉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3대장이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업비트 원화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28% 하락한 1억 1231만 3천원에 거래되며 1억 1300만원 선마저 내어줬습니다. 불과 며칠 전 1억 1500만원 고지를 넘보며 상승장을 예고했던 기세가 한풀 꺾인 듯 보였습니다. 4월 초반엔 주요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초중순 급락장의 핵심 원인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불확실성에 빠진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된 점입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는 미군의 해역 봉쇄를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상선 공격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협상 일정은 불투명해졌으며 휴전 만료 시점과 맞물려 군사 충돌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에는 강한 불안 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상승 과정에서 형성된 과매수 구간에서 차익 실현과 패닉셀링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관론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단기 강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환 전문 매체 FX스트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7,000달러 상단에서 거래되며 이번 주 들어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승 평행 채널 내부에서 움직이며 단기적으로 뚜렷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지수이동 평균선인 72,325달러와 100일선 75,401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상승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보나치 38.2% 되돌림선인 74,487달러를 지지선으로 회복한 점도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분석됐습니다. 모멘텀 지표 역시 강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약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도 양의 영역을 유지하며 매수세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인 82,455달러 구간은 중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지정학적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평화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암호화폐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 돌파 여부에 따라 상승 흐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며 기관 중심의 매수 폭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월 20일 벤진가에 따르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창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최근 비트코인 ETF 흐름을 매수 급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월가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해당 ETF들이 올해 들어 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누적 유입 규모는 5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인 628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장 조정기에도 자금 이탈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발추나스는 대형 자산군은 하락장에서 자금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라며 비트코인 ETF가 그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소소밸류에 따르면 2026년 초 2달 동안은 ETF 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3월과 4월 들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현재 ETF 총 운용 자산 규모는 약 997억 3천만 달러로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다시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은 단순 반등을 넘어 구조적 수요 증가 국면에 진입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8만 달러를 핵심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며 노무러 설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약 80%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기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7개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으며 주간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76,000달러 회복 시 78,000달러에서 8만 달러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준 정책 변화와 유동성 확대가 맞물릴 경우 3분기 반등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정량 모델 역시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인코덱스는 4월 말 최대 82,000달러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 16만 달러, 2040년 96만 달러, 2050년 143만 달러까지의 상승 시나리오를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은 현재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시장 구조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었으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지출은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은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테라 사태와 같은 대형 연쇄 파산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수요가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트래터지는 대규모 비트코인 매집을 지속하고 있으며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을 확대하면서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스트래티지는 최근 1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추가 매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될 예정이며 회사는 장기적인 자산 축적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주식 발행과 다양한 금융 구조를 결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기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매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스트래티지는 STRC 우선주의 배당 지급 방식을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유지하면서 지급 빈도를 높여 투자자 매매 패턴을 분산시키고 변동성을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은 출시 이후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유동성 개선과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 이벤트에 의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수요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결국 이번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 변수에 흔들리며 단기 등락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와 기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동안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터지는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34,164BTC를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81만 BTC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는 약 75,527달러 수준으로 단기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전략 아래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결과입니다. 특히 STRC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단순한 주식 발행이 아니라 구조화된 금융 전략을 통해 비트코인 매집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에 대한 확신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에 반응하며 트레이딩을 반복하는 동안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준비 자산이자 장기 축적 자산으로 바라보며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TC 일드 9.5%라는 성과는 단순 보유를 넘어 자본 효율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동성을 추종하며 단기 수익을 노리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 상승을 전제로 시간을 축적하는 흐름입니다. 스트래터지는 후자를 극단적으로 실행하는 대표 사례이며 이는 현재 비트코인이 투기자산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자금의 유입, ETF 확산, 그리고 스트래터지와 같은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매집은 가격 하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조정은 반복되더라도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의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의심하며 끊임없이 사고파는 사이클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스트래터지는 그 모든 노이즈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수익률 격차를 넘어 자산 규모와 영향력의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 이 시기의 선택과 전략은 향후 시장 내 위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스트래티지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저는 아직도 테슬라와 더불어 스트래티지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향후 최고의 5개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멤버십 분들은 추세 변곡점에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멤버십 전용 영상이나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상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